안녕하세요. 주말에 잘 쉬셨죠? 2주 전 강의 때 그, 음성 검사 이거 프라트 하다가 조금 급하게 끝냈잖아요. 그래서 프라트 한번 보고 오늘은 닥터 스피치 이지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설렁설렁 배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라트는 구글에다가 프라트를 여기 치시면 여기 이제 프라트 다운로드 파일이 나와요. 그래서 프라트 다운로드도 있고 이게 나왔냐.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대학교 홈페이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네, 아무튼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냥 무료니까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트로 논문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아이콘.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 이렇게 두 창이 나오는데 이 오른쪽 창은 여기 있는 그림을 여기로 그리는 여기 있는 뭐 한 화면을 캡처해서 그리거나 할 때 사용되는 화면이에요. 근데 이건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S캡처로 여기 있는 S캡처로 하면은 이게 다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프라트 보시면 뉴를 누르시고 레코드를 모노로 할지 스테레오 할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말소리를 할 때는 모노로 저희가 합니다. 모노라면 여기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제 주파수의 그 샘플링 프리퀀시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44,100Hz 그냥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틀에는 뭐 한글로 쓰셔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레코드를 누릅니다. 이제 마이크를 설치하셔서 음원을 잘 빨아들이셔도 되고 노트북으로 그냥 음원을 추출해도 괜찮은 노트북으로 녹음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덮하고 save to list close, save to list 리스트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닫는다, 닫아요. 여기 암호음이 나오죠. 암호음 여기 암호음이 나오면 요거를 뷰 에디트를 눌러서 이걸 봅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쓰냐면 영어는 잘 모르지만 이제 이게 프라트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 제목이 한글로 써서 이걸 잘 못 알아먹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뜨면 이제 여기가 플레이를 하려면 여기 플레이 버튼 누르고 플레이. 오케이. 지금 볼륨을 작게 해놔서 안 들리네요. 네,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위에 보면은 뭐 파일 에디트, 타임 플레이, 사운드 아날리지, 스펙트로그램, 피치, 인텐시티, 포먼트, 뭐 펄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섹션을 정했어요. 그러면 여기 섹션이 0.747361초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럼 여기에 이제 뭘 보면 되냐? 펄스에 들어가서 보이스 레포트를 보시면 됩니다. 보이스 레포트를 보시면 되게 불친절해요.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타임 레인지가 어디냐? 이 전체 녹음에서 2.8초부터
3.6초 사이 0.7473초 동안 녹음한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럼 피치는 어떻게 되냐? 메디안 민을 보면 되는데 민은 평균이니까 평균 피치를 보는 거니까 민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16.35Hz가 되는 거죠.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네. 노트북으로 보면 좀 잘 보이시는데 좀 키울까요? 키우면 또 이거 화면을 조절해야 돼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펄스, 여기 안에 펄스가 몇 번이 들어가 있냐, 이 161Hz를 내던 이 0.74초에 주기가 몇 번이 들어가 있나, 그러면 넘버 오브 페리어 넘버 펄스 87번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87번. 그러니까 이게 110Hz 되니까 0.7초에 주기가 110번, 87회가 성대 주기가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쭉 내리면 여기 보이스는 브레이크 넘버 오브 보이스 브레이크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어졌으면 이제 보이스 브레이크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없었죠, 이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0으로 나옵니다. 지터 값은 이 로컬을 보시면 되는데 0.134가 되죠. 지터 값. 그다음에 쉼머 값은 1.04가 지터 값 표준이고요. 이거 이제 닥터 스피치랑 좀 다르죠. 닥터 스피치는 1.04가 아니라 지터 값이 0.5%죠. 근데 여기는 1.04이고 쉼머 값은 3.81이죠. 쉼머 값은 3.81. 근데 이제 3.8보다 작으면 되니까 뭐 작게 나왔죠. 3.81. 그리고 하모닉 오브 보이스 파트 only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보면은 노이즈 투 하모닉 레이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모니 투 노이즈 레이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NHR을 좀 많이 보는데 NHR이 0.38인가 그럴 거예요. 아닌가? 가물가물하네. 그래서 자주 봐야 돼. 노이즈 투 하모니는 우리 하모닉 투 노이즈는 몇에서 몇 데시벨이죠? 20에서 30데시벨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 값은 이것도 뭐 균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이즈 투 하모닉이 이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제가 찾아서 레포트가 펄스에서 보이스 레포트가 있으니까 보고 노이즈 투 하모니가 한번 봅시다. 여기 플래트 관련 음. 1.04 3.81 그 다음에 ANHR은 0.16이네요. 0.16 NHR은 0.16 이게 계속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뭐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프라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0.16 NHR 노이즈 투 하모닉 레이셔 이게 이제 어떤 데는 하모닉 투 노이즈 레이셔 하면은 하모닉 그 데시벨에서 노이즈 데시벨을 뺀 값이 20에서 30 데시벨 나와야 정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로그 값으로 또 따지면은 그 하모닉 성분을 노이즈 성분으로 나눈다 이렇게도 표현을 그 공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로그 값이니까 빼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포만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get first format, get bandwidth, get 잠깐만요. 포만트를 보고 싶다. 이 포만트 리스트가 여기 지금 2.87부터 3.63초까지 포만트가 다 나와 있어요. 1포만트, 2포만트, 3포만트, 4포만트. 근데 이 아쉬운 거는 이게 4포만트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만트 세팅, 포만트 자, 제가 지금 뭐 좀 알아보느라고 제가 이거 포만트를 4포만트까지밖에 볼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냐면 저기 리스트에 4포만트까지만 나오고 포만트 리스팅을 하면 이렇게, 그죠? 여기 점으로 찍으면은, 점으로 찍어서 포만트 리스팅을 하면은 1포만트, 2포만트, 3포만트, 4포만트가 나오는데, 이제 점으로 찍으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만트를 만약에 여기 설정을 해서 이만큼의 포만트 값에 암호음의 포만트 값을 본다.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포만트 값을 보면은 이제 get 포만트로 들어가면은 5포만트까지 볼 수 있네요. 이거 나 수업 시간에 4포만트까지밖에 못 본다고 강의했는데 어떡하냐. 5포만트까지. 여기다가 1포만트를 치면은 이제 여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만트의 평균을 1포만트의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799. 그래서 여기 보면은 min F1 in selection. 셀렉션 한 거에 평균이 F1이다. 그리고 만약에 포만트, get포만트에서 만약에 6포만트를 보고 싶다. 6포만트도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가 설정이 여기 포만트 세팅에서 여기가 원래는 스탠다드로 하면 5500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6포만트는 5500이 넘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뭐 6포만트까지 볼 일 없는데 5포만트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그냥 70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넘버도 6포만트로 바꿔요. 7포만트로 할까요? 7포만트까지 하고, 윈도우 랭스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뭐 데시벨 30데시벨 이런 건 그냥 원래대로 하고 어플라이 하고 오케이 해볼게요. 그러면 약간 이게 좀 내려온 것 같죠? 그러면 1, 2, 3, 4, 5 포만트가 이렇게 됐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은 데시벨, 그리고 요거는 파란색이 아니라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색이지? 연두색은 데시벨, 파란색은 헤르츠. 여기가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하면 여기 커서가 나오면서
116.2Hz 116.2Hz. 자, 그래서 아까 포만트를 다시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섹션을 클릭한 다음에 개포만트, 그래서 6포만트를 한번 볼까요? 6포만트도 나오네. 7포만트 한번 볼까요? 오, 7포만트도 나와. 6757 59 2280.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것은 5포만트니까 개포만트에서 5포만트 만트가 나왔어. 어떻게? 아무튼 이 정보를 다시 해야겠네요. 자, 여기 너무 이게 여기 색깔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지금 포만트만 보고 싶다. 그러면 강도를 여기서 쇼를 안 하는 거예요. 강도를 뺍니다. 그럼 강도가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도 쇼 피치도 빼세요. 그러면 이제 포만트만 나옵니다. 그러면 훨씬 보기가 좋죠. 포만트도 여기를 빼요. 포만트 쇼 패치. 그러면 여기 이제 스펙트로그램만 나옵니다. 그죠? 여기 스펙트로그램. 여기가 1포만트, 뭐 2포만트, 3, 4, 5포만트. 1, 2, 3, 4, 5, 6 이렇게 또 좀 나오는데 아무튼 렌즈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다 쇼 피치 이렇게 다 보이게 해놓으신 다음에 쇼 스펙트로그램 이것도 지울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되죠. 일단 보이게 할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을 이 포만트를 나는 여기 아까 그 화면 있죠? 여기 화면에다 그리고 싶다. 그러면 비지블 포만트, 드로우 비지블 포만트, 카운터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걸 데이터로 뭐 쓸 때면 요거를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짙어심 뭐 다 보셨고 평균값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닫고 그래서 뉴로 들어가서 보너스 사운드 레코드 언타이틀은 가을 음단이라고 할게요. 가을 영어로 할게요. 가을 뭐 이런 식으로 응? 뭐 이렇게 했다고 치고 레코드 누르고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무엇보다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다듬어진 듯한 완만함과 깎아놓은 듯한 뾰족함이 어우러진 산등성이를 따라 오르다 보면 절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이브 투 리스트 클로징 했습니다. 여기 사운드 가을 이렇게 했어요. 뷰 에디트 누르시면 안 나오네? 나온다. 시간 좀 오래 걸려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피치가 나오잖아요. 피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갭 피치를 하면은 이게 타이틀 안 좋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치 115 민 피치 인 셀렉션. 이 셀렉션 한 거에 평균이 115다. 그럼 저의 바라기 번지퍼스는 115예요. 되게 낮죠. 오늘따라 더 낮네. 이 몸이 힘드니까 더 낮아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펄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보이스 레포트 하면 피치는 110 몇 나오고 펄스는 여기에 1500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보이스 브레이크가 넘버 오브 보이스 브레이크가 38번 여기서 끊어지는 보이스가 38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셀렉션 한 중에 그래서 그리고 지터 값은 뭐 이거 지터 값으로 이걸 측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나와 있네요. 지터 값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에 쉬는 시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터 신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일단 민 피치 자기 습관적 발화 기본 주파수가 얼마냐 그걸 보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포만트 보시는 거 그리고 뭐 포만트 리스팅 보려면은 셀렉션 하신 다음에 뭐 한 점을 보시려면 점을 보셔도 되고 여기 한번 점을 클릭하면 아니면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봐서 포만트를 보시려면 이 점에 대한 포만트가 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로 적기 힘드니까 겟 포만트로 해서 그래서 오포만트 뭐 이런 식으로 오포만트 볼 수 있네요. 세상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네. 프라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여기다 레터링 하는 것도 있어요. 에디트에서 레터링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글자를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언어 치료학과에서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자동차 할 때 그 여기다 레터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기억 아니 지읒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디귿 그다음에 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섹션을 나눠 가지고 그걸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류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닫을게요. 다 닫고 자, 아까 포만트 했으니까 이거 리얼 아날리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얼 아날리즈 다 하시는데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에, 이, 오, 우. 그리고 ESC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아이오에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을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원이 잘 녹음이 안 된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포만트를 보려면 여기는 포만트를 볼 때 이걸 항상 이렇게 클릭했잖아요. 여기 클릭하면 여기 상단에 뜨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프라트는 이렇게 클릭해서 할 필요가 없이 겟 포만트를 눌러가지고 포만트를 추출한다는 점에 있어서 편하네요. 아 이걸 일제자들 지금 실험 다 끝났을 텐데 이거 지금 알려주면은 완전 멘붕 올 텐데.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필요해요. 이게 안 되는데 공부 늙어가지고 공부하려니까 이게 참 그렇네. 그래서 1포만트, 2포만트, 3포만트, 4포만트, 뭐 5포만트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거는 좀 잘 봐야겠죠. 어디가 포만트인지, 동글 솟은 거가 어딘지 이렇게 옮겨가면서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에 그 다음에 2 5 지금 이게 지금 마이크 입력이 좀 작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마이크가 좋아서 멀리서
측정을 해도 잘 되는데 이게 조금 입력이 조금 그러네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만트는 측정하시면 되고 스펙트로그램은 보시려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뭐 다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닥터 스피치 여기 매뉴얼을 보면 애 모음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애 모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너무 핸드폰에 너무 가까이 대고 있네요. 깜짝 놀라셨겠다. 그래서 데이터 누르시고 누르면은 지터 값이 뭐였죠? 0.5 이하가 정상이니까. 근데 플러스는 저기 CSL은 몇이라고요? 지터 값이 1.04 미만. 그 다음에 쉰모 값은 이거는 3%가 미만이지만 쉰모 값을 3.81 하시면 됩니다. NA 노이즈 노멀라이즈 앤드 마이너스 10dB 이하가 정상이고요. 노이즈 노멀라이즈 에너지는 여기 프라트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찾아보면 또 있을 수도. 그러면 낭패인데 아무튼 아까 봤던 정보에는 그 노이즈 노멀라이즈 에너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NR 하모닉 투 노이즈 레이셔 이거 20, 30dB. 그리고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 여기에는 닥터 스피치는 NHR이 없죠. NHR 아까 0.16 이하 NHR 이상 이하가 되죠. NHR 노이즈니까 그거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HNR과 SNR 하모닉 투 노이즈 레이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는 20에서 30dB이 좋다. 하지만 이제 하모닉보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가 한 1 정도 항상 적게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0dB 이하가 정상이니까 이 값이 클수록 더 마이너스가 더 작아지는 거니까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거죠. SDF0는 3Hz가 정상입니다. SDF0는 말할 때는 우리가 누가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3Hz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노래할 때는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고음에서는 뭐 50Hz, 60Hz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어세스먼트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광호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면 여기 세팅에 들어가서 파라미터 세팅에서 요거를 약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보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거를 0.3으로 바꿔서 그리고 여기는 쉼머는 2%로 바꿔서 왜냐면 애매할 때 그래서 확인 오케이 누르면 이게 조금 아까보다 이게 섹션이 조금 더 넘어가게 보이죠.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광호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다 아시니까 뭐 세팅할 때 리얼타임 세팅 말고 여기 레코디 플레이백 세팅에서 여기서 카운터를 0초부터 1초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코딩 타임이 맥시멈 15초예요. 근데 프라트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지면 아까도 아시겠지만 이게 구동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프라트는 그렇습니다. 닥터 스피치는 저번에 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뭐 선생님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개면쩍네요. 선생님 다 아시는데 하기가.
그래도 수업은 수업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닭 저기 이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지. 그래서 마이크 누르고 녹음 버튼 누르고 남자 여자 선택해서 선택해 놓고 세트 누르고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다듬어진 듯한 완만함과 깎아놓은 듯한 뾰족함이 어우러진 산등성이를 따라 오르다 보면 절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게 된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등의 여러 가지 색깔들이 어우러져.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다고 치고 이제 지금 여기는 이렇게 컷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한눈에 볼 때는 아날리즈에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스케일 투 핏 하면은 지금 이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X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왜냐면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장 누르고 그다음에 닫았다가 다시 불러오기. 어디 있냐? 이거죠? 열기. 이거 맞네요. 스케일 투 핏 여기서 스케일 투 핏 상단에서 스케일 투 핏 누르시면 한 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제 뭐 옥탑으로 이거 할 때도 스케일 투 핏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한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건 헤르츠. 이건 이제 스펙트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고 뭐 fx 대 qx 뭐 이런 거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거는 패턴 뷰를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qx를 여기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qx로 해서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qx 접촉률 그냥 fx로 하고요. 그래야지 보기 편하니까. 그 다음에 웨이브 스펙트로그램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브 폼 넣어놓고 이것도 빼고 또 저는 이렇게 세 개로 넣는 게 가장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QA로 돌리면은 이제 썸머리로 나오니까 썸머리를 해제해야겠죠. 그래서 아날리즈 들어가셔서 QA 세팅에서 썸머리 해제. 그럼 여기 항목을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중에 J 썸머리 이걸로 해서 OK. QA를 누르면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무소음과 유성음의 비율이죠. 여기 클릭하면 여기도 30.40. 그러니까 무소음과 유성음의 비율은 이 성대 접촉이 있어야만 나오는 음성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걸 보려면 무조건 밴드를 붙여야만 볼 수 있다는 거.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한번 열게요. 여기 나왔었네. 무소음 유소음 비율이 그 언어 치료에서는 좀 그 약간 여유 있게 해서 40대 60으로 그렇게도 봐요. 그래서 40을 넘어가면 정말 심한 음성 질환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항상 30대 70으로 봤잖아요, 정상을. 그래서 30 밑으로 보내야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언어 치료에서는 어느 책에서는 40%까지도 정상으로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전문 음성 직업군들이 많으니까 30%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는 30%. 여기 하면 이쪽에 클릭하면 밑에 쪽에 비율이 나오고요.
그다음 뭐 이거는 데시벨 대 헤르츠로 보는 거니까 뭐 이거 큰 의미 없고, 저희가 볼 건 네 가지만 보면 돼요. 이건 성대 접촉인데 성대 접촉률. 응. 여기 보시면 제 성대 접촉률이 40.75, 엄청 낮게 나왔네. 응. 40.75로 검은색으로는 되게 낮게 나온 거죠. 40.75. 보통 47 나오는데 오늘 되게 피곤한가 보네. 음성을 너무 낮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좀 높게 하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죠. 볼 필요 없고, 여기 데시벨은 82.76. 뭐 데시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가까이 되면 많이 나오고 멀리 되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전후 비교할 때는 뭐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시벨을 하려면 좀 더 신빙성 있게 하려면 데시벨을 0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진짜 데시벨을 재는 도구로 이 닥터 스피치 여기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 닥터 스피치래, EGG 여기 조절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절해 가지고 밸런스를 조절해서 적정 값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거 맞추기가 맞춰서 보통 안 하죠. 그래서 협회 거는 데시벨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요걸 조금 볼륨을 낮추면은 데시벨이 또 적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한 데시벨로 하기 위해서 그 센치도 조절하고 요거 볼륨도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데시벨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1.76. 그 다음에 바라 기본 주파수가 더 낮게 나왔네. 107. 이건 지금 너무 피곤한가 보다. 어떡하냐. 107이면 진짜 낮게 나온 거,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40% 나온 적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비인두가 부어가지고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닫아버렸어? 좋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처럼 잘라내지 않으려면 말을 함과 동시에 클릭을 억세트를 누르시면 되죠.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다듬어진 듯한 완만함과 깎아놓은 듯한 뾰족함이 어우러진 산등성이를 따라 오르다 보면 절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일단 저장 버튼 눌러야 얘가 이제 구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저장을 누릅니다. 뭐 이건 스케일 투 핏으로 봐도 지금 전혀 뭐 빈 공간이 없죠. 뭐 여기 조금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 빈 공간이 조금 있네요. 그래도 그냥 한번 볼게요. 네네. 좀 신경 써서 높였더니 22.10이면은 아주 엑설런트하게 잘 나온 거죠. 노래하듯이 읽었어요. 좀 조작이 아닌 조작이 들어갔죠. 맞춰줬고 45.33. 45.33이 조금 5% 늘은 거니까. 근데 원래 그냥 일반인들이 읽을 때 1% 늘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약간 음정이 너무 낮은 분들은 음정을 약간 높여서 읽으면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높이 올리면은 바라기 본주파수보다 너무 높게 가면은 또 이제 힘드니까 목이 더 쉽게 지칠 수도 있고, 남성 같으면은 이제 그 바라기 본주파수 내에서 이렇게 올리면은 좋습니다. 저는 바라기 본주파수 내에서 올린 거죠. 데시벨은 조금 커졌고요. 124. 이게 원래 제 바라기 본주파수예요. 근데 오늘은 정말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네. 이러다가 베이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옥타브, 뭐 예를 들어서 두 옥타브 간다고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두 옥타브. 다시 할게요.
뭐 이렇게 갔다고 해볼게요. 두 옥타브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scale to fit. 그러면 이제 여기 레인지에서 제가 일부러 여기를 작게 해놨어요. 그래서 레인지를 여기를 뭐 한 800Hz까지 너무 800Hz까지 아니어도 640Hz 그러니까 640Hz면은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만약에 저기 하면 이렇게 놓고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컨트롤 X 여기를 잘라서 컨트롤 X 여기도 자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따다 제가 너무 짧게 했네요. 따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진동 패턴을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접촉률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조금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은 줌인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라 121이니까 한 라샵이나 저기 정도 되겠죠. 121이니까 B 음정 적응 되겠네요. C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여기 C 도 레 파 솔 라 시 여기가 C네요. 같은 음에서 왜 제가 여기 끊었을 때 같은 음부터 시작했냐면 만약에 끊었는데 여기 C가 아니라 도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갑자기 접촉이 좋아지네요. 여기 보시면 EGG 그래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많을 때 갑자기 접촉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음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측정할 수 있게 대신 이제 여기랑 여기랑 같은 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대 접촉률을 만약에 측정한다 그러면 MDVP 49.24%가 나왔네요. 그러면 49.24% 요걸 써야지. 요걸 쓰면은 요거는 호흡이 실렸기 때문에 훨씬 측정 데이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호흡이 너무 세서 42.52, 55, 그죠? 호흡을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데이터가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데이터는 생략하고 요 같은 음일 때 앞에 거 데이터를 쓰고 그 다음 C, 도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긴 가성으로 냈네요. 제가 거의 가성 같은데 그죠? 44.95 뾰족뾰족하게 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대 접촉률을 측정해서 그래프를 그리셔가지고 두 옥타브 그래프를 이렇게 스케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피치 브레이크를 확인할 때 볼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대 접촉률. 그죠? 이걸 뭐 G토로 볼까, 신모로 볼까, 신모 값이 갑자기 커지면은 그걸 피치 브레이크 봐야 되나? 근데 신모 값이 커진다 그래서 피치 브레이크가 아닐 수 있잖아요. 호흡을 더 보냈을 때 뭐 신모 값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G토 값으로 보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교수님도 그렇고 성대 접촉률로 이렇게 쭉 보는 것이 피치 브레이크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치 브레이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피치 브레이크를 왜 넣었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이제 SOVT 기법을 할 때 호흡 압력에 의해서 성대 접촉이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SOVT 기법을 하면 아무리 호흡 압력이 세도 성대 접촉률이
그냥 일반 발성보다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조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정하고 그다음에 립트릴하고 립트릴을 조금 립트릴을 강하게 하고 립트릴을 약하게 하고 그럴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이거는 거의 안 들어갔네요. 처음에는 암호음으로 했던 거고요. 스케일 트 PS 눌러볼게요. 암호로 했던 이건 거의 안 잡혔네. 이건 데이터로 보시겠네요. 이거는 세게 냈던 립트릴, 이거는 약하게 냈던 립트릴입니다. 그러면 여기 암호음 할 때 성대 진동 패턴은 거의 수직이잖아요. 제가 원래 성대가 두꺼우니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그때 말씀드렸죠. 참, 지난주에 성대 그 진동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어요? 너무 어렵죠? 저도 다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려니 하면서 저도 그 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 카톨릭대에서. 하지만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된다는 그 개념만 알면은 되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동 패턴을 보면 여기는 암호음일 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 립트릴 세게 할 때도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접촉률 보겠습니다. MDBP를 봤습니다. 암호음일 때 48.07이잖아요. 그냥 했을 때 48.07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접촉률이 좀 낮으니까 더 높게 올려준다는 가정으로 세게 하면은 접촉률은 51.77 좀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접촉에서는 접촉을 올리지 진동 패턴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대가 두꺼운 사람들은 호흡 압력이 세지면은 외려 접촉률도 올라가고 성대 진동 패턴이 거의 변하지 않고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요. 접촉률은 좋아졌죠. 전체를 한번 볼까? 접촉률. 그래서 52.85. 더 길게 한번 잡으면 오래 걸리네요. 오래 했더니 47.89. 그러면 거의 4% 5%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촉률을 올리는 데는 뭐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너무 과하게 리틀이 세게 하면은 접촉률이 저는 그때 해보니까 60%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주 얇게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지지가 잘 안 잡혔는데 이지지가 좀 잘 안 잡혔네요. 여기는. 42.50%.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안 잡혔지만 그래도 하나씩 여기 한번 줌으로 해서 들어가 볼게요. 줌인. 이거 안 되겠다. 아무튼 여기가 이지지 패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안정이 안 돼 있네. 근데 아무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중성의 패턴으로 이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얀의 접촉이 조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기는 너무 안 잡혔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SOBT 기법을 하더라도 압력을 너무 세게 해서 바람의 양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특히 립틀 같은 경우에는 접촉률이 외려 더 증가해서 더 흉성의 진동 패턴을 더 강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근데 뭐 접촉률이 더 좋아지니까 성대 근력 강화 운동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피치를 올린다고 하면은 절대 강한 접촉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성대음을 줄여서 압력을 줄여가지고 립트리를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피치 올리는 결과가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브레스포네이션도 마찬가지고 백프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프레셔도 제가 지금 한번 세게 불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방도 백프레셔를 한 번은 강하게 하고 한 번은 약하게 했잖아요. 여기는 백프레셔를 여기 강하게 한 거죠. 보시면 백프레셔를 강하게 할 때 성대 접촉률이 이렇게 높아요. 아무리 입을 막았어도 60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백프레셔 하는 의미가 없다니까. 근데 성대가 얇은 분들은 이게 조금 덜 하는데 저처럼 두꺼운 사람들은 이 백프레셔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흉성의 그래프가. 그죠?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죠. 무슨 돌담 쌌듯이. 근데 이제 백프레셔를 잘 하면은 이제 입을 막고 입을 많이 막고 살살 세게 바람이 안 나오게 입을 많이 막으면은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42.42% 괜찮죠? 백프레셔가 42.42%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입을 많이 막아서 성문상압을 높여서 발성을 해야 SOVT 기법이 효과적이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성문상압이 높아지면 성문하압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뭐냐 입 세게 불 때 입을 얼마나 이걸 여기서 공기를 많이 내보내느냐 이렇게 힘차게 부느냐 아니면 입을 최대한 많이 막고 이렇게 하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성대 진동 패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더 디테일하게 백프레셔 기법도 호흡 압력을 어떻게 세게 했을 때랑 호흡 압력을 조금 줄였을 때랑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쓰는 논문도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립트릴은 그 논문이 있어요. 그 립트릴의 압력에 따라서 립트릴의 그 효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는 입 안에다가 밸브 뭐 이렇게 튜브 작은 튜브를 넣어가지고 립트릴 할 때 그 압력을 측정하는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립트릴도 입술 진동수 입술이 진동수가 많을 때 진동수가 적을 때 뭐 이럴 때 그 진동수에 따라서 또 성대 접촉이 어떻게 달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논문 쓰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얼른 들어가서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